변호사님 그리고 요즘에 항원이혼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되시는지 궁금해요. 황혼연이 정말 많아졌어요. 진짜로 그냥 나 진짜 이 할망구랑 난 도저히 한 시간도 못 있겠다. 그냥 뭐 재산 분할을 다 해줘도 좋으니까 간섭만 안 하게 해다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같이 있기가 단 1초도 싫다. 밥 해주기도 싫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런 경우 말고 위장이혼 형식을 빌은 황혼이혼이 좀 있어요. 대부분 다 고액 자산가 분들인데 죽기 전에 배우자한테 뭐 증여를 할 수 있고 죽으면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어마무시해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증여를 하는 거는 배우자한테 뭐 6억인가 그럴 거예요. 공제 한도 외에는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죠, 금액이. 근데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원래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거를 원래 각자의 귀속분대로 분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양도 개념이 아니에요. 증여 개념도 아니고 그거는 원래 자기 거를 자기 명의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어요.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50억을 떼주는 거예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증여를 했으면은 50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장 이혼이 많아졌어요. 가장 이혼이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또 국세청이 또 어떤 기관입니까? 이런 거가 되게 많으니까 가장 이혼인지 아닌지 조금만 의심이 되면은 이거 다 위장 이혼이라고 봐갖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진짜 이혼이라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소송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쳐봐요. 뭐 한 30년 살았으면 50억 정도는 그 사람 재산이 맞잖아요. 배우자의 재산 분할 기여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증여를 해도 좀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의 반은 사실은 내 명의로 돼 있지만 배우자의 몫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배우자한테 편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니까 가장이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협의이혼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 조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재산 분할은 사실은 협의에 의한 건 다르긴 하지만 소송을 통해서는 기여도에서 엄청 자세히 판단을 하거든요. 뭐 결국은 50대 50이 많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특유 재산 원래 상속 재산이나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 개별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기여도가 몇 프로인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합당한 양이 배우자의 몫인지 이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나오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돈의 반은 면세를 해준다면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테슬라 주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2020년도에 제 주변에 성견지명 있는 사람들 있어갖고 테슬라 주식을 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차도 사고. 그 차트 등락이 몇 번 있었잖아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엄청 많았죠. 예. 또 가지고 오실 수 있었는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고. 참, 그 우리가 예전에 제가 테슬라 폐차된 차량 그거 쇼츠로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게 177만이거든요. 제일 많이 보고 테슬라 차를 움직일 때 차는 되게 좋아하는데 AS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그 테슬라를 좀 깠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에 기반한 거고 저는 사실 테슬라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뭐 좀 합의를 하자 아니면은 뭐 보상을 해주겠다. 사실 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이 오길 기다렸는데 그런 건 안 왔고요. 그 포르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모드를 많이 켜놓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명절 때 그 기능을 켜고 가다가 사고가 또 났어요. 예전에 그 테슬라도 5번 사고가 났었거든요. 마지막엔 제 과실이었지만 4번까지는 누가 왔다 갔다 바꾸는데 이번에는 제 과실이라고 그런 게 좀 그런 게 중간에 이 차선이 이게 없었던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차선이 일부 없었던 구간이 있어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흐트러진 적은 없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뭐 음악을 틀면 딴짓 하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차선이 없어지니까 그냥 확 옆으로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옆차를 탁 박았어요. 차가 많이 망가졌나요? 아니 많이 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나는 구간이 아니 막히고 그러니까 속도 한 뭐 30km? 30km 정도였는데 어쨌든 뭐 차 사고가 났고 되게 저속에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는 벌써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입원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뭐 속이 쓰라렸는데 어쨌든 포르쉐는 아직 자율주행이나 그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믿을 게 못 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율주행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모든 책임은 다 개인 운전자가 지게 돼 있어요. 제조사는 항상 그 면책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핸들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의력을 흐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차 사고 예전에 크게 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사실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전하면은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막 끼익 하면서 팍 부딪힌 그 생각이 나서 늘 이렇게 가슴이 불안불안해요. 좀 경제적 여력이 되면은 뭐 기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